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CNB 대전 세종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CNB는 시민기자를 통해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민들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 시청자 뉴스는 대전 한밭 수목원에서 전해드립니다. 봄이 되면 각종 꽃이 만발하기 시작하죠. 그 꽃들을 그려낸 그림전과 서영아 초대작가 유긴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 소식은 허샘 시민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은 봄에 피는 봄꽃 하면 어떤 꽃이 떠오르시나요? 박문수 작가의 순이의 봄날을 먼저 감상해 보시지요. 학교 가는 순이를 따라가는 강아지 모습이 정겹습니다. 복사꽃 능금 꽃이 피는 복사꽃 능금꽃이 피는 내 고향에 그 복사꽃이 참 화사한데요. 강용식 작가의 그림입니다. 복숭아 과수원 가는 길에서는 여러 조류가 등장하는데요. 박경희 작가는 말합니다. 두 마리의 새는 과수원길에서 일종의 수호자 역할을 한다고. 봄꽃 하면 아무래도 벚꽃이고 벚꽃 하면 또 벚꽃 축제로 이어집니다. 김옥연 작가의 봄꽃 축제에서는 그야말로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네요. 사랑의 고백 혹은 영원한 애정이란 꽃말에 튤립 앞에 전진희 작가가 서 있는데요. 축하객의 손에도 역시 튤립이 들려 있네요. 온 가족과 친지가 출동해 기념 축하 사진을 남기는 모습이 향기롭습니다. 봄꽃 그림전이 막을 내리고 다음 날부터는 바로 서양화 유긴전이 이어졌습니다. 계룡산에서 신원사와 갑사와 동학사 있는데 이 갑사의 입구의 전경이 아주 아름답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찾는 곳이고 관광객도 많이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갑사를 그린 겁니다. 한밭대학교 명예총장이신 강용식 작가는 대전의 대표 사찰 세 곳 중에서 갑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다랑아리로 표현해 보았고 점, 섬, 면, 주형적 요소로 꾸며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연물로 여러 가지 표현해 보았고 지금은 선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담다라는 제목의 이 달 항아리는 공예품이 아니라 그림으로 그린 것인데요. 생긴 모양이 달덩어리처럼 둥그렇고 원만하다고 하여 달 항아리라고 불립니다. 이 그림은 단 한 사람의 관심과 응원과 사랑이 삶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인간의 존재에 대한 사유와 사랑을 중점적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림만 보았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무언가 따뜻한 감정이 들 수도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 좋은 그림 한 점을 만나는 것도 커다란 삶의 기쁨이 아닐까요? CNB 시민기자 허샘입니다. 그림으로 봄꽃을 보니 봄바람을 맞은 것처럼 참 마음이 살랑거리는데요. 가족, 연인과 함께 우리 지역의 봄꽃 명소를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충남 논산의 대표 특산물인 딸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참 유명하지만 이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식품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논산시는 올해 논산 딸기 축제뿐 아니라 2027 논산 엑스포도 준비하며 지역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임승수 시민기자입니다. 다양한 붓을 설치하고 딸기 모형의 등을 달고 있었습니다. 논산 시민공원에서 2024년 논산의 특산물 딸기를 널리 알리고 논산 시민들과 타 지역에서 오실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보강이 됐습니다. 딸기 등을 이렇게 많이 이제 저희가 만들어서 제작해서 이렇게 걸어 놓을 텐데, 이게 지역의 문화 예술인들이 직접 제작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는 딸기 나무 숲을 조성을 해서 딸기가 땅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나무에서 딸 수 있는 딸기 산업의 미래를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지역 문화 예술인들이 퍼레이드를 이렇게 이제 같이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딸기와 관련된 다양한 굿즈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문화가 있고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런 축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논산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논산 딸기 축제에 대해 오시는 분들이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규모가 커졌고 축제에 많이 참가하셔서 이 딸기 축제에 흠뻑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딸기 축제도 즐겁게 보시고 또 탑정호도 가서 힐링도 하실 겸 이 논산의 그 아름다운 탑정리 그리고 논산의 모든 자연을 만끽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논산 딸기 축제 협의회 회장은 건강에 좋은 유기농 딸기를 생산하기 위해 토양을 살리는 노력과 딸기의 산업화를 위해 제품을 이번 축제에 선도보이고 2027년 논산 엑스포 개최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저는 지금 딸기 농사를 유기재배하고 있어요. 농약을 안 하기 위해서는 땅을 가꿔야 돼요. 딸기 농사 한번 짓고 나면은 이 다른 저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땅을 가꾸기 위해서 태양열 소독도 하고, 딸기를 지금 우리가 산업화하기 위해서 가기 전추전이라고 하지요. 또 하나 불러서 2027년도에 논산 엑스포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화하기 위해서 올해도 준비하는 것이 딸기 축제 현장에 딸기 바나나 킥도 우리 참여해가지고 산업화를 할 것이고, 논산 딸기가 명성이 아주 자자합니다. 논산 딸기는 9월에 파종하여 겨울 동안 하우스에서 잘 자라서 출하를 하여 추운 겨울에도 생산되는 과일이라 할 것입니다. 축제에 오셔서 다양한 체험과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논산 시민의 소망도 있었습니다. 논산시에서 이렇게 큰 축제를 연 만큼 딸기로 만든 음식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 새롭게 선보일 딸기 산업화로 가공된 제품도 맛볼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기회에 지역의 발전도 함께 될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CNB 시민기자 임승수입니다. 2027 논산 엑스포 준비 소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논산 딸기의 우수성도 알리고 농촌의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원동력,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충남도와 여성 긴급전화 1366 충남센터가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쟁너폭력 예방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광수 시민기자입니다.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 1908년 3월 8일 구호를 외치며 미국 뉴욕에서 1만 5천여 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비인간적인 노동 환경에 반발하고 근로여건 개선과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며 벌인 시위가 세계 여성의 날에 유래가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은 먼지가 가득한 현장에서 하루 12시간에서 14시간씩 일해야 했으나 선거권과 노동조합 결성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이때 벌인 대규모 시위는 1911년 오스트리아, 덴마크, 독일, 스위스 등에서 참정권, 일할 권리, 차별 철폐 등을 외친 것이 첫 번째 세계 여성의 날 행사로 이어졌으며, 세계 각국에서 남녀 차별 철폐와 여성 지위 향상을 요구하는 움직임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1977년 세계연합은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했으며, 우리나라도 2018년부터 매년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은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날로 1908년 3월 8일 미국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들을 기리며 근로 여건 개선과 투표권을 요구하는 시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성 긴급전화 일상 능력은 여성 폭력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들에게 긴급 상담을 통해 여성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최근 충청남도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가 나날이 증가하는 상황으로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긴급전화 일상능력 충남센터는 청소년 폭력 피해를 예방하고자 충청남도 14개 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생존권을 상징하는 빵을 전달하였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평등한 사회라는 의미를 일깨워주고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은 단순히 여성만을 위한 날이 아니라 성평등 사회를 이루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날입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CNB 시민기자 이광수입니다. 한국 인성치유 취임식 신년 교례회가 건양대 관적 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 이 소식은 윤영순 시민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건양대학교 관적 캠퍼스 축헌 정보관에서 건양대 대학원 치유선교학과의 협력으로 비영리 민간단체 한국인성치유협회 취임식 및 신년 교례회가 있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인성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비영리 민간단체인 한국인성치유협회 황석 회장님의 취임식과 신년 교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모든 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인성치유협회 황석 회장님의 취임 인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우리 나라와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회 구성원이고 지도자들이십니다. 황수덕 한국인성치유협회 회장의 인사말과 시작으로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인성치유 회복운동을 해야 할 때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저는 한국인성치유협회 운영위원입니다. 운영위원으로서 오늘 한국인성치유협회 황석 회장님의 취임과 또 신년 교례를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인성치유협회는 바른 인성 회복 문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시민 모임이에요. 인성치유가 이제 요즘에 막 사회적으로 아무래도 경기가 어렵고 하니까 막 사회적으로 이제 아들들이나 자식들이 조금 폐륜적인 뭐 일도 많이 일어나고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한번 나와서 이렇게 배워보고 앞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한번 그런 취지에서 한번 나와봤습니다. 저는 한국인성치유협회 회장 황수덕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인성치유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한 첫 번째 행사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 행복하고요. 오늘 대전시에서 정무수석님도 나오시고 건양대 보건복지대학 대학원장님 오셔서 저에게 큰 힘을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지역사회 또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력하는 인성교육을 앞장서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장 인사 축사를 마치고 케이크 절단식과 MOU 교환과 협회 단체기 전달, 경과 보고,
전체 단체 사진 촬영도 하고 폐회하였습니다. CNB 시민기자 윤영순입니다. 세종시 청소년센터에서 댄스 동아리 콤마와 함께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중학생은 멘토를, 초등학생은 멘티로 서로 소통하고 어울리는 화합의 장이 됐습니다. 이 소식은 허샘 시민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댄스 동아리 콤마는 여자 청소년들로 구성된 중학생 댄스 동아리로 이번에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2주간에 걸쳐 새롬 청소년센터 댄스 연습실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새롬 청소년센터의 댄스 동아리 콤마는 이 생활권의 여자 청소년, 중학생 청소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댄스로서 우리들의 쉼의 기회가 되고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연결해 나가겠다라는 의미에서 우리 콤마를 결성하게 됐고요. 작년에는 공연 활동 위주로 해서 14번 정도 활동을 했고 콤마는 작년에 세종시 어울림마당이라는 대회에 나가 14세부터 24세 부문에서 3등을 수상했으며 동아리 지원 사업으로 동아리 페스티벌에 참여를 해서 공연 종목 2위에 오르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는 새롬 청소년센터 댄스 동아리를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춤을 교류하고 춤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 댄스 멘토링이라는 수업을 하면서 어린 친구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기도 하였고 댄스 선생님이라는 진로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친구들에 비해 동작을 외우지 못하거나 못 따라 할 때는 아무래도 울음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요. 중학생 언니들이 다가가 함께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다시 차근차근 알려주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음악은 3개국 국제 걸그룹인 르세라핌의 퍼펙트 나잇입니다. 언니들이 시범을 보이고 동생들이 음악에 맞추어 따라합니다. 내 친구들과 춤출 때 에너지가 넘치는 기분이라는 가사 내용과 어울리네요. 언니들이랑 해서 저희 춤 실력이 더 늘어난 것 같고 한 번 더 한다면 제일 먼저 신청할 거예요. 그리고 언니들이랑 더 해서 실력이 늘어난 만큼 저가 나중에 커서 저희 춤 실력을 다른 학생들에게 기부하고 싶어요. 앞으로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청소년센터가 행복한 시민을 키우는 청소년 마음활동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CNB 시민기자 허샘입니다. 댄스 멘토링 프로그램 소식 함께 하셨습니다. 중학생 멘토의 인터뷰 내용 중에 어린 동생들을 가르쳐주면서 댄스의 진로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어서 좋았다는 내용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앞으로도 유용한 프로그램, 학생들이 체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역의 우수 농산물들을 지역민들이 직접 생산하고 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유통하는 사업을 로컬푸드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유성농협에서 이 같은 로컬푸드 사업을 준비하고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이덕성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유성농협에서는 유성의 관문인 만년교협, 복명동, 용반 지역에 하나로마트 매장을 건립하고 1층에 로컬푸드 매장을 개설하여 5월 초부터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우수 농산물을 도시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그 준비 과정으로서 지역 농민들이 우수 농산물 생산 능력을 향상하고자 사업 설명회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설명회에 앞서 유광석 조합장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로마트 복명점이 건물이 거기다 올라가가지고 내부에 이제 작업만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래 지금 매장에 로컬푸드 매장을 구축을 시키는데 로컬푸드 사업이라는 것이 그냥
계절 불문하고 소비자들이 먹거리를 신선한 먹거리 저렴한 가격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녹화드리거든요. 이어서 대전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이호숙 소장으로부터 로컬푸드 사업 진행 중 기술센터의 역할을 설명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제일 바라는 게 무엇일까요? 네, 안전 먹거리죠. 그러면 그거 안전 먹거리의 기준은 뭐로 생각을 하냐면 시민이 농약이 얼마큼 있냐 없냐 제대로 잘 쳐졌냐 이런 걸 많이 보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 미래농업과의 농협 안전 분석실이 있습니다. 저도 조합원님들도 저희 센터에 오셔가지고 내가 생산한 농산물에 농약의 잔류가 얼마큼 됐는지 그 잔류가 얼마 돼서 출하 시기나 수확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유성농협 로컬푸드 사업을 준비 중인 담당 상무는 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앞으로의 준비 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였습니다. 상반기 오픈 예정인 유성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하여 지역의 농업인이 지역 내에서 생산한 신선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써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진정한 의미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되기 위하여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농가가 참여하여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 가능한 우수 농산물을 생산하여 매장에 출하하고 도시민은 믿고 찾을 수 있는 로컬푸드 매장으로 발전하여 농업인과 도시 소비자가 상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CNB 시민기자 이덕성입니다. 로컬푸드 사업은 도시와 농촌 간의 상생 사업이죠. 앞으로도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더 많은 매장이 개설되고 시민들의 이를 믿고 먹을 수 있는 좋은 식재료가 더 생산되고 제공되길 기대하겠습니다. CNB 시민기자단은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입니다. CNB 시민기자단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지역 소식을 종합해 전해드린 CNB 대전, 세종,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생생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시민기자로 활동할 수 있는 CNB 시민기자단이 지역 곳곳에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 취재해 전달해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은 아래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